안녕하세요, 여러분. 꽃보다 취업 강원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대학내일 ES 인턴 채용 자소서 꿀팁 공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2024년 상반기 정말 역대급으로 힘들었던 시즌이 맞거든요. 위에 보시면은 그 이유와 여러분들의 대응 방법이 나와 있으니까 꼭 보시고, 그렇게 어려운 시즌을 보내고 여러분들이 혹시나라도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왔다면은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겠죠. 지금 뜨는 인턴들, 특히 전환형 인턴 같은 경우에 꼭 지원하셔서 여러분들의 어떤 방향성을 잡아야 되니까 지금 가만히 앉아 계시면 안 돼요. 꼭 치열하게 지원하셔야 되고, 그런 와중에 대학내일 ES 문과 친구들이 좋아할 만한 직무들로 떴으니까 오늘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취업 상담을 오시면 여러분들의 직무 설정, 방향성 설정, 제가 쓴 자소서 보면서 자소서가 와 이렇게 쓰는 거구나 이런 것들 여러분들 스펙 평가, 자소서 상태 평가 다 해드리니까 상담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한테 큰 힘이 되니까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대학내일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 학생들이 이제 합격 소식을 만들고 있어서 굉장히 반가운 곳인데, 대학내일 ES는 대학내일과 자회사를 포함하는 그룹 명칭이에요. 자체 미디어와 연구기관을 보유한 국내 유일의 MZ세대 전문 통합 마케팅 에이전시입니다. 대학내일의 사업 영역은 마케팅 솔루션, 미디어 채널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 보유 직무는 다양하죠. 경력직 같은 경우는 이제 브랜딩 스태프를 모집하는 거고요. 신입하고 경력직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전환형이에요. 이거 콘텐츠 디자인 쪽이고, 그 외에는 이제 인턴만 모집하는 건데, 마케팅 관련된 부분에 전환형이 있고 체험형이 있고, 영상 PD 같은 경우엔 체험형으로 이제 모집하고 있으니까 꼭 잊지 말고 넣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류 마감은 6월 17일 15시까지니까 잊지 말고 꼭 넣으세요. 자소서는 항목 3가지인데 다 500자씩이에요. 첫 번째, 인턴 채용에 지원한 동기와 해당 직무를 선택한 이유를 작성해 주는 건데, 지원 동기죠. 앞에 부분이 기업 지원 동기고 뒤에 부분이 이제 직무 지원 동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원 동기를 어떻게, 제가 이제 위에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기업 지원 동기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진정성을 보여야 된다. 한 3문장 정도 작성하면서 성장, 비전, 도전 등의 키워드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 회사에 가고 싶어하는 진정성 있는 이유를 보여주는 거를 서칭해서 작성하면은 위에 체계적으로 적는 방법 말씀드렸으니까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직무 선택 이유는 경험에 기반해야 돼요. 나의 경험에 기반해서 여러분들의 직무에 대한 관심도와 그거를 이제 어떻게 구체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작성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지원 직무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했던 노력에 대해 작성하는 건데, 이거는 뭐 스토리텔링적인 걸로 작성해도 좋지만 그런 것보다는 1차적으로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작성하는 게 좋아요. 직접적인 경험에 대한 전문성으로 풀어내면 좋은데, 일단은 직접적인 경험은 우선적으로 중고 신입, 인턴 같은 직무 경험이 있겠죠. 요즘 중고 신입이 굉장히 인기 있거든요. 그런 경험이 있다면 그런 경험만 가지고 쭉 풀어도 괜찮아요. 500자니까 딱 그 경험에서 성과 낸 부분들, 어떤 업무였는지 그런 것만 풀어도 괜찮고, 그런데 내가 직무 경험이 없어. 그러면 관련 프로젝트 경험, 관련 대외 활동 또는 어떤 교육 수료 같은 것들도 적으면서 여러 가지를 컴팩트하게 하면서 이러한 경험들로부터 전문성을 쌓았다, 인사이트를 향상시켰다, 이렇게 풀어내면 되고요. 자, 마지막, 본인의 직무상 강점과 약점을 사례 중심으로 각각 작성하는 건데, 이 직무상이라는 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헷갈릴 게 없어요. 내 직무 내용에 정확히 맞춰야 되냐,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강점과 약점을 채용 담당자가 직무상이라는 얘기를 왜 넣냐면, 이건 사실 장단점, 강약점 써놓은 거 그대로 넣어도 되는데, 왜 넣냐면은 직무상이라는 얘기를 안 넣으면 뭔가 비즈니스적이지 않은 두루뭉실한 걸 적어놓은 거야. 비즈니스적인 부분은 뭐 커뮤니케이션 역량, 추진력, 뭐 세심함, 뭐 이런 것들인데, 그런 걸 안 넣고 뭐 본인이 무슨 친구를 만날 때, 사귈 때 어쩌고 이런 걸 적으니까 해놓은 거지, 여기 직무랑 정확히 맞춰서 적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할 수는 없고, 일단은 이거는 500자 기준 장단점, 강약점을 쓰면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자, 500자 기준 장단점은 어떻게 작성하냐면, 하나의 어떤 경험을 스토리적으로 작성하려면은 최소한 300자 중반 정도는 있어야 스토리가 멋있게 뽑히거든요. 그럼 이거를 250자씩 나눠서 쓰면 이도저도 아닌 글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힘을 줘야 된다면 장점에 힘을 주는 게 맞죠. 왜냐면 내가 잘났다는 얘기를 필요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걸 떠나서 내가 잘났다는 얘기를 관련된 경험을 가지고 입증하는 게 맞죠. 여러분들이 나의 장점에 대한 거를 관련 경험을 입증할 만한 얘기를 안 적어 놓으면 대체 여기 있는 당신 잘났다는 얘기랑 당신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아무 연관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내가 잘났다는 장점에 관련된 경험을 스토리텔링 하는 게 좋고, 단점에는 그런 것보다는 컴팩트하게 어떤 단점이 있고 이런 게 왜 문제가 되고 그거를 개선하려고 어떻게 하는지 정도로 풀어내면 좋습니다. 결국엔 장점 부분까지 300자 중후반, 단점은 120, 30자 정도 작성하면은 글이 굉장히 컴팩트하게 나오는데, 자, 그러면 장점에는 뭘 적어야 될까요? 당연히 명확하게 워딩으로 꼽히는 걸 적어야 돼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두루뭉실하게 몇 개의 어절로 연결된 게 아니라 딱 명확한 워딩으로 내 장점은 이거다 라고 꼽혀야 되고요. 관련된 경험을 스토리텔링 해야 되는데, 스토리를 적지 않고 어떤 업무의 나열을 적어 놓으면은 이거는 읽을 수가 없어요. 읽기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경험 항목은 스토리텔링 해야 되는 거거든요. 스토리텔링의 효과적인
방법은 상황을 바로 제시하고 그 다음에 그 상황에서 어떤 문제점이 생겼는지를 적어야 돼요. 문제점이 명확하지 않으면은 이 글 전체가 흐물흐물해져요. 아무 문제 없는데 내가 어떤 거를 막 열심히 했다고 뒤에 적어놔 봐야 이 사람 이거 뭐야? 왜 이러고 있는 거지라는 생각밖에 안 들기 때문에 문제점이 명확해야 거기서부터 이제 스토리라는 게 흡입력이 생기는 거예요. 문제점을 명확하게 작성하고 그 다음에 그런 문제점을 여러분들의 장점을 발휘해서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렇게 작성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단점은 말씀드렸듯이 단점이 명확하게 뭐고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개선하려고 하는지를 작성하면 좋은데 단점을 근데 너무 과한 걸 적으면 안 돼. 단점은 여러분들이 장점에 관해서 단점이 된 걸 적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야지 풀어냈는데 훨씬 라이트하고 부담이 없어요. 너무 단점 적으면 안 돼. 자, 실수를 많이 한다 이런 거 적지 마시고 실수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막 스트레스 엄청 받으니까 자, 그런 거 적지 마시고 자, 오늘 대학내일 ES 채용 공고를 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진짜 잘 쓴 자소서 경력 필수를 보면서 상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상담 찾아오세요. 여러분들 직무 설정, 방향성 설정, 취업 전략 설정, 여러분들 자소서에 대한 상태평가, 그리고 스펙으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평가 제가 다 해드리니까 찾아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분들하고 얼굴을 맞대고 상담할 수 있는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